교수님, 제가 올해 좀 날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외모 평가하려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실 텐데 실제로 좀 날씬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어, 조심스러우시겠네. 이거 봐야 돼. 왜냐면 요즘 내가 이거 많이 참고하거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틱톡 이런 데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건 내가 아직 연습 문제 못 풀어봐가지고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올해 이제 퀴어 퍼레이드에 좀 제대로 좀 즐기고 싶어서 뭐랄까요? 멋진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뭘 까만 걸로 뭘 쓰고 나오지 않았나요? 까만 거요? 아, 뭐였지?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해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을 때 작년에 그 노조 조끼 입고 갔어요. 노조 조끼를 입고 이제 까만색이 우리 생각나는데? 일터에도 성소수자가 있다. 아, 수염 그렸다, 맞아. 그리고 노란 이제 아. 안전모를 썼죠. 우리 일터에도 이제 성소수자가 있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그때 몸매는 기억이 안 나고 이거는 까만 이건 기억나요. 이번에는 뭐랄까요? 뭐 이번에도 뭐 사실 그 성소수자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조금 멋진 옷을 입고 싶다 이런 거고 뭐 수도권에 사는 젊은 여성이 고대하던 축제 갈 때 신나서 입을 만한 뭐 그런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이제 이 영상이 나올 건데 토요일 4시부터 퍼레이드가 있고요. 저는 한 3시쯤부터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조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정말요? 작년에도 조카랑 같이 가가지고 비 쫄딱 맞고. 근데 이번에 퀴어 퍼레이드가 이제 좀 논란이 있었죠. 대구 퀴퍼 사태 보셨습니까? 저는 노노 갈등, 노사 갈등 이런 거 봤지만 공공 갈등은 처음 봤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퀴어 퍼레이드 이제 대구에서 15년째 하는 이제 퀴어 퍼레이드 날에 경찰과 왜냐면 이제 집회하는 거니까 이제 안전을 지키러 온 경찰과 대구 시장님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이끌고 온 공무원들이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조금 황당해했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진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님 인터뷰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지역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 하고 있고요.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진교라고 합니다. 대구 퀴어 문화 축제는 올해로 15회를 맞았고요. 올해도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 신고를 하였고, 갑자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법 도로 점령이라면서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서 축제 물품 반입을 막았으면서 집회를 보호하려는 경찰 공무원과 집회를 무산시키려는 대구시 공무원들 간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저희 축제가 있기 얼마 전에는 파워풀 대구라는 대구시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들과 같이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인접해 있는 주요 도로를 막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도로를 점령하고도 대구시가 하면 차 없는 거리가 되고 저희들이 하면 불법 점령이 되는 이런 차별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는 1969년 미국의 뉴욕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 뉴욕, 파리, 베를린, 런던, 시드니, 도쿄, 타이페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도시에서 치러지고 있고 퀴어 문화 축제를 서로 유치하려고 시장이 뛰어들고 기업이 뛰어들어서 오히려 상업적으로 변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퀴어 문화 축제는 보수 꼴통이라는 대구의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오히려 전복시켜주는, 희석시켜주는 대구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될 축제입니다. 혐오 정치로 자신의 지분을 넓히려 하지 마시고 퀴어 문화 축제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자랑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지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건데 약간 좀 뭐랄까 푸틴하고 프리고진이 부딪히는 장면이랄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분들 노력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인종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투쟁이에요. 홍준표 이분이 마음은 지금 여의도에 가 있는데 서울에 와 있는데 몸은 어디 있으면 대구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러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하고 그래도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정도 빼면은 사실 지자체장은 관심이 없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노출하는 거예요. 노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대구 지역의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또 기독교계를 등에 업기 위해서 한마디 해서 경찰하고 충돌하는 장면들을 보여준 거죠. 쇼죠, 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제가 그 보도 당시 기사에서 집중한 것은
홍준표 시장은 뭐 오전 10시 반경, 10시 반이라는 걸 주목했어요. 왜냐면 딱 오전에 10시 반에 갔으면은 대치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퍼레이드 오후에 하니까 10시 반에 탁 나가서 뭐랄까? 대치하는 그 사진 하나 남기고 나온 나를 남기고 헤드라인으로 남길 만한 어떤 멘트를 굵직하게 남기고 이제 다 퇴장하신 거죠. 진짜 막으려고 했으면 정말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하고, 이제 공무원 노조랑 이제 파탄 나고, 주말에 출근시켰으니까, 왜냐면 공무원분들도 어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권한이 시청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정치적 이득만 챙겼다. 그리고 본인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것 이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보는 성소수자들이 또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거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거잖아요.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거든요. 라고 하면 지시한 자를 찾아서 수사를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봐주냐라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한테 부당한 지시를 한 거거든요. 부당한 지시를 해서 이들을 부당한 지시를 해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단 말이죠.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라고 하면 당장 수사 들어가서 구속을 시켜야지. 이제 이게 여기 아니면 이제 팩트 체크를 또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온갖 난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게 진짜란 말이야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홍준표 시장이 퀴어 축제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집회가 제한된 무단 도로 점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 도로 점용 허가나 버스 노선 우회를 할 만큼 공공성이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때 이제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공공 갈등이지 않습니까? 도로 점용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된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도 응답을 했죠.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공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시설물이 아니라면 허가 없이도 설치하고 집회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집회가 열린 동성로는 집회 제한 구역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집회 제한 가능 구역인 거고요. 그리고 그 집회 제한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은 시청이 아니라 경찰이다. 근데 경찰이 그 이전에도 거기서 계속 이렇게 행사나 축제 집회 다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 거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한 거죠. 이게 공정이다. 이렇게 한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대구 퀴어 퍼레이드는 많은 집중을 받았고 잘 잘 이루어졌대요. 됐죠. 오늘 오후에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관심도 받았고. 네, 관심도 받았고요. 윈윈한 거네. 홍준표도 관심 갖고 이쪽도 갖고. 네. 그래서 이 관심이 이제 서울 퀴어 퍼레이드로도 이제 이어온 거죠. 그래서 서울 광장이 사용 불허가 됐거든요. 지금 기독교 행사로 대체됐습니다. 항상 저희 퀴어 퍼레이드 하면은 그 건너편에서 반대 집회 막 하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된 것 같아요. 광적인 네. 이제 기독교. 우리 집안이 사실 외가친가 다 목사 집안이거든. 나도 목사 아들이고. 외사촌, 사촌, 고종 사촌 둘에다가 고모,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돈까지 또 목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집안은 다 목사 집안인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광신이지, 광신이고. 왜냐하면 이제 재생산 위기에 처한 거거든요. 기독교의 신들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세가 점점 줄다 보니까 항상 적을 상대해야 되거든. 적을 상정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남은 게 그래도 기독교를 믿어야 할 마지막 이유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 성적 소수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을 설정한 건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증오, 혐오는 기독교 본질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배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아니고요. 예수는 동성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뭐라 그랬냐면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를 다 이혼하더라고. 이해가 안 가. 자, 이제 제가 퀴어 퍼레이드, 서울 퀴어 퍼레이드의 논란도 한번 이제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올해로 24년째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서울 광장에서 개최가 됐어요. 이번에도 서울 광장 사용을 위해서 4월 3일에 신고를 완료를 했고요. 서울 광장 운영이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시민위를 통해서만 광장 사용 제한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7월 1일에 여러 곳에서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시민이가 기독교계 손을 들어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속기록을 보니까 이런 워딩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자체가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문화인 걸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청소년들의 바르게 커야 하는 성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논란 있고 문제가 있는 축제들은 위원회에서 걸러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예, 차별금지법이 막 도입돼서 이거는 근데 차별적 행정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거 처벌을 네. 받아야 되고 독일 같은 데 처벌 받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을지로 이가해서 개최하게 됐는데 이것도 문제죠. 문제인데 저는 또 뭐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공간을 찾아갈 때도 이 겸사겸사해서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몇 년째 몇 번 가보셨죠. 저희가 코로나 직전만 해도 15만 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해가지고 그냥 바로 건너편에 또 반대 집회 있고 충돌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서울광장에 막 펜스를 다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수만 명이 그 안에서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참여자들이 매년 이제 우리 좀 더 큰 데로 좀 터 나가야 되지 않나? 뭐 그냥 뭐 이렇게 좀 공간 좀 찾을 수 없나? 뭐 그런 얘기를 저희들끼리도 했는데 이번에 을지로 2가 일대 그냥 이렇게 길게 쓴다고 해서 뭐 진지전을 못하게 하면 기동전으로 가면 돼. 뭐 유쾌하진 않지만 또 긍정적인 전환의 기회로 뭐 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5.18 때 5.18가 퀴어 퍼레이드가 이제 뭐 가치적으로 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만 봤을 때 5.18 때 매년 쏟아지는 망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제 단체로 버스 대절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흐름이 망원은 이제 소수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퀴어 퍼레이드 이제 뭐 퍼레이드만 한 5만 명 참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까지 하면 이제 거의 10만 단위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저는 애석하게도 지금 하필 서울시장, 대구시장 이런 큰 정치인들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지 글쎄 이렇게 아이고. 문제적인 행사 절대 아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메이저다. 네. 메이저 축제다. 대한민국의 메이저 축제 중 하나다. 아마 그 반대 집회를 기다리면서 설레어하는 국회의원은 없을 건데 퀴어 퍼레이드의 날짜를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할 생각에 좀 들뜨는 국회의원은 저 말고도 몇 명 더 있거든요. 네, 이제 변화는 결국 이제 완성될 것이다. 네, 차별금지법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내일 봬요. 아, 내일이에요? 내일이 아니요. 이 방송 나가는 기준이 취하셨어요? 아,